성남FC 관련해서 성남시의 이해관계를 민원을 가졌던 대기업들이 어디가 있었냐면 차병원, 네이버, 두산건설,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네. 이렇게 6개였는데 모두가 직거래를 하였는데 네이버만큼은 이 주빌리은행을 통해서 돈을 줬습니다. 이른바 쿠션을 친 거죠. 주빌리은행이라고 하는 공익법인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국가에 준한 공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예. 네이버에서 20억을 받은 거 말고는 예.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2만 명 가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을 고스란히 이제 성남FC의 광고비 명목으로 예. 지출을 해버린 것은 상당히 애석하다. 자, 이번에는 성남 FC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두산건설하고의 의혹이 조명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이버와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희망살림. 예. 혹자는 이제 주빌리은행. 재윤경 의원이죠. 재윤경 예. 의원과 관련된 단체인데 구체적으로 들고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남FC 관련해서 성남시의 이해관계를 민원을 가졌던 대기업들이 어디가 있었냐면 차병원, 네이버, 두산건설,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네. 이렇게 6개였는데 모두가 직거래를 하였는데 네이버만큼은 이 주빌리은행을 통해서 돈을 줬습니다. 예. 성남 FC에 예. 이른바 쿠션을 친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사법상의 위험, 기부금품법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간략한 제가 국세청 공시 등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우선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이 주빌리은행이란 곳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네이버로부터 40억을 받았습니다. 예. 네이버로부터 40억을 받았고 이 40억 중에 39억 원을 곧바로 성남FC에 전달을 합니다. 1억만 떼고 그렇죠. 나머지 금액을 다 성남 FC로 주빌리은행이 전달한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공식 용어로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세무 이제 탈세 혐의를 포착했을 때 예. 이런 거 이제 도관이라고 하거든요. 도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파이프다. 예. 예. 주빌리은행이라고 하는 공익법인.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국가에 준한 공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예. 그러한 곳이 네이버에서 성남FC로 돈이 전달되어져 가는 도관 역할만 한 예. 것에 불과하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40억을 받아서 그냥 39억을 전달한. 머니 파이프 역할을 했느냐. 그렇죠. 이게 그러면 그 1억 원 남긴 돈도 적절한지 여부도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게 무슨 그렇죠. 전달하는 것에 대한 뭐 통관 수수료인 그렇죠. 건지. 네. 뭐 전문 용어로 이제 뽀찌라고 하죠. 예. 뭐 그런 의혹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주빌리은행이란 곳이 이 해를 제외하고는 2015년, 2016년 각각 네이버에서 20억을 받은 거 말고는 예.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외의 해에는 2017, 18년 뭐 사실상 없고 굳이 꼬투리를 잡아보고 주빌리은행 편을 들자면 계속 보조금을 5억 원 안팎씩 받거든요.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게 성남시로부터 들어왔고 이건 역시도 그러면 이 주빌리은행이 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의혹의 눈으로 보자면 예. 여긴 도대체 그러면 성남시로부터 받은 거 말고는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느냐. 성남시로부터 받은 특혜일 수 그러니까 있는. 운영 지원금을 받았는데 예. 이 주빌리은행이 뭔가 활동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주빌리은행의 등기부등본을 보자면 이제 목적 사업이 공익법인은 목적 사업이 이제 기재되어져 예. 돼야 되는데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빌리은행은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 경제적 자립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첫째,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금융복지 상당 사업. 예. 두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 사업. 그리고 그 밖의 법인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한다라고 했는데 예. 이분들이 한 거라고는 40억을 받아서 39억을 전달했고 그 대가로 성남FC가 유니폼에 이렇게 예. 주빌리은행 이렇게 적은 거 말고는 없거든요. 결국은 주빌리은행 같은 곳은
이 유사한 단체들이 하는 건 그거거든요. 금융권에서 채권을 사서 야 금융권 너희들 어차피 가계 채권 그거 받기 힘들잖아. 그리고 너희들 어차피 이거를 악덕 신용정보업체, 악덕 신용정보업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추심하는. 이제, 네, 추심하는 밤낮으로 전화해서 그리고 자칫 위법, 탈법 이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회사에 채권 넘기느니 똑같은 가격에 우리가 사줄게. 대개는 보면 이제 4% 안팎이라고 하더라고요. 금융권이 제일금융권이 이와 같은 불량 가계 채권을 넘기는 게 그럼 4%다 역산하면은 40억 원이면은 1,000억에 달하는 채권을 살 수 있거든요. 그걸 샀으면 1,000억 원어치 채권을 샀으면 정말 1인당 대개는 이제 이 가계 채권들이 소액이다 보니까 5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몇 분입니까? 예, 상당한 10,000명 가까이, 10,000명, 20,000명 가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을 고스란히 이제 성남 FC의 광고비 명목으로 지출을 해버린 것은 상당히 애석하다.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제가 판단할 바는 아니지만 뭐 경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경제 선뜻 잘 전문가의 이해가 하진 시각에서 봤을 때 않네요. 그런 그렇죠. 공익 사업을 하는 주빌리 은행이 굳이 그렇게 광고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축구단의 맞습니다. 유니폼에 들어가서 뭐 이게 이와 같은 활동 차라리 그 돈으로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맞습니다. 건데. 40억 정도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약 10억 정도 채권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어떤 이제 가게를 구해낼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네이버로부터 받은 40억 원을 단 1억만 떼고 다시 성남 FC의 주빌리 은행이 전달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이걸 통해서 어떤 반대 거부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제2사옥 건축 허가 및 고속도로 직접 진출로 민원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 사옥이 이제 지금 판교에 있죠. 판교에 있고 또 고속도로 직접 새로 지어진 새 사옥이 상당히 유명하던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와 같이 대기업이 수도권에 들어오는 것은 지자체장의 성과가 아니라 특혜일 여지가 상당히 있다. 우리나라에선 규제를 하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대기업들 그 주요한 시설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인허가 규제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뭐 허가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일견 특혜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 네이버가 이런 반대 거부가 작동했다는 데 대해서 뭐 반응이 있습니까? 상당히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분명히 있고. 자, 오랫동안 그 참여연대 또 대기업의 경영활동 이런 부분들을 또 회계 관련해서 투명한지 여부도 지켜봐 오셨는데 그냥 성남 FC에 지원했을 때 시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성남 FC에 대한 일정한 금액의 지원 없어도 그냥 네이버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회사니까 좀 도와주자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 거냐면 현재의 인허가 체제 안에서는 법률 규제하에서는 힘드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6개 대기업들의 민원이라는 것도 해결되기 힘들었었고 인허가 시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의 범주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이었었는데 결국은 해결됐고 그 해결된 급부들이 반대 급부들이 다 성남 FC의 어떤 기부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면 이에 대해서 이제 제3자 뇌물로 의유를 한다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도 상당히 뭐 제 생각엔 근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것도 결국은 수사가 더 돼봐야 알겠네요. 그렇죠.